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78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5월 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4월 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이민년 을사월 경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경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의 경금이 되겠습니다. 자, 4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볼 것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은 뭐냐면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죠. 경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쇠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천간 중에서 두 개가 있습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과 신금이라고 하는 것, 즉 경과 신이 바로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냥 오행으로 표현할 때는 이제 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단 경금과 신금은 차이가 있는 것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고,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 쇠라고 하는 것은 뭐 무쇠도 쇠가 될 것이고요. 강철도 쇠가 될 것이고, 또 금도, 은도, 그 다음에 동 있죠. 금은동도 다 금으로, 이 쇠 금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바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어떤 금이냐를 우리가 놓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둘로 나누는 것이 음과 양, 즉 양금과 음금이 되는 것인데,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비해서 강하고 거칠고 좀 투박하고 날카로운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람으로 치면 남성 같은 그런 개념, 굉장히 동적인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물성이 비율할 때는 완철금이라고 해서 무쇠라든가 강철같이 강하고 단단한 그런 성질의 금을 말하게 됩니다. 반면에 신금인 음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이라든가 아니면 주옥 같은 거 있죠. 각종 주얼리 같은 거, 아까 말했던 바위 같은 경우는 경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주얼리라든가 각종 반지, 시계, 이런 장신구 같은 거 있죠. 그 쇠라든가 이런 걸로 만든 장신구 같은 경우에는 신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금 같은 양금을 땅속에서 금방 캐낸 원철과 같다라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철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경금은 용도가 있으려면 기물을 만들어야 용도가 있는 것이고, 그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금은 정화를 얻어야 되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간목으로는 정화의 불꽃을 뜨겁게 만들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을 여러 가지 모양의 장신구라든가 그런 사람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땅속에서 금방 캐낸 금광석도요, 그냥 금광석 가지고 용도가 없고, 거기서 순수한 금을 얻어내서 녹여서 반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금광석을 경금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순수한 금을 얻어서 반지라든가 이렇게 주얼리를 만들어내면 이거는 신금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간목으로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합하는 것이 경금의 특징이라고 하면, 신금은 다시 화를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 이미 기물을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신금은 그 만들어 놓은 기물을 잘 관리 유지하게 되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지라든가 시계 같은 경우 녹슬지 않게, 또 색깔이 바래지 않게 잘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도세주옥한다 그래요. 도세주옥. 주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구슬주자에다 이게 주옥이라고 하는 것이 구슬주자에다가 이렇게 뭐 옥자를 뜻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주 값비싼 이런 귀금속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갖다가 도세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맑고 깨끗하게 닦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을 주옥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신금 주옥을 깨끗하게 닦으라는 얘기고, 다른 말로 세진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금을 세진하는 것은 화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상관을 얻어서 신금을 도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음양으로 나눠 놓게 되면은 그
쓰임이라든가 용도 자체가 달라지게 되고요. 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용신 치용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원령에 따라서 또 그 사주를 배합하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되겠는데, 오늘은 4월의 경금이니까 4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이 되겠습니다. 숫자 4가 아니고요. 지지 12지지에서 자축이묘 진사 오미 할 때 그 4월이 되겠고, 대체적으로 음력으로 따지면 양력으로 따지면 대체적으로 한 5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딱 5월 1일이 아니라 4월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망종이 아니라 입하가 되겠죠. 입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하하고 4월은 소만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하가 되어야지만 진월에서 4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고, 계절은 이제 사오미 남방이라고 해서 방향은 남쪽이 되는 것이고요. 계절은 여름이 된다.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뜨거운 그런 것이고, 표현할 때 염상절이다. 천지절이다라고 해요. 염자는 세철염, 뜨거울 염자고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염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참고로 수가 많아지기는 겨울에는 윤하라고 해요. 물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물은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해서, 물이 많아지게 되면 그건 윤하라고 하는 것이고, 불이 강해지게 되면 그건 염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화로 이루어지면 염상격이 되는 것이고요. 전체가 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윤하격이라고 하는 별격도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름은 뜨겁기 때문에 염상절 내지는 염천지절이라고 하고요. 여름 굉장히 화가 왕한 계절. 우리가 4월, 5월, 미월 할 때 그냥 우리나라 30도 정도, 35도 정도 올라가는, 그것도 굉장히 덥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 명에서 4월 하면 5월, 미월 정도 하면 영상 한 40도, 50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의 그런 세찬 열기를 말한다. 사하라 사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주를 연구해 봐야지 잘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고 좀 뜨끈뜨끈 할랑감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자, 해자축월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국 대륙에서 기온이 영하 4, 50도까지 떨어지는 것을 연상하셔야 되고요. 사오미월은 사하라 사막이라든가 저기 미국의 옐로우스톤 같은데 뜨거울 때는 진짜 50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기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은 윤하절이라고 하는 표현 제가 못 들어가고요. 여름 같은 경우 사오미월은 염상절 내지는 염천지절이다라고 표현한다. 기본적으로 사오미월은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열기를 식혀주는 조후의 역할도 하고요. 또 일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간목이라든가 을목 내지는 무토기토 같은 경우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경금이라든가 신금, 지금 경금 마찬가지도 물이 있어야지만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이라고 하는 계절, 염상절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화는 이 4월이면 임관지가 되죠. 임관지. 목은 인에서 임관지고요. 화는 사에서 임관지고, 금은 신에서 임관지고, 수는 해월에서 임관지가 되죠. 임관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으로 봤을 때 굉장히 왕한 세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 자체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관성이죠. 경금 중에서 화는 관성이 되는데, 관성이 왕한데, 한 가지 참고로 사는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사는 금은 뭐예요? 금의 이거는 장생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화가 화가 인관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중에 있는 병화가 굉장히 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인관지가 되는 병화 옆에 경금 자체가 들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장생인 경금이라 하더라도 왕화의 피극을 받기 때문에 행세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여기 무토도 있다는 얘기죠. 무토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뭐죠? 저거는 인성에 해당이 돼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생아자가 이렇게 되는 것인데, 화가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토가 있으면은
화생토, 토생금 해서 나를 갖다가 뭐 해주는, 보호해주고 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사중에 있는 무토는 어떤 토? 건토가 된다. 물론 화가 나를 공격하는 것을 중간에서 통관해서 말려줄 수는 있다 하더라도 무토 자체가 건토이기 때문에 경금을 실질적으로 생하기는 생하기가 쉽다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있어야지만 그 물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물이 있어야지만 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만들 수 있죠. 마른 땅에 물이 들어가야지 윤택해져야지 물이 있어야지만 금을 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장생초에 태어난 경금이라 하더라도 물이 있어서 화를 갖다 억제시켜주고 토를 갖다가 윤토해 주어야지만 기토를 등이 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왜 임수일까요? 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신 분들도 있죠. 선생님은 개수도 물론 쓸 수는 있겠지만은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할 때 금방 증발되는 그러한 역할도 있고요. 또 임수는 개수와는 달리 금을 갖다가 도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죠. 금을 세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수를 쓸 때는 개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단 4월의 경금은 4월의 경금이 수를 보게 되면, 수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왕할까요, 약할까요? 4월의 수는 갖다가 뭐죠? 절지가 되기 때문에 수 자체는 약하다. 지지로 반드시 뭐 금이라든 다시 금을 얻는다든가 수를 얻어서 임수의 근기가 있어 주어야지만 저 임수가 세력을 얻어서 화를 억제하고 토를 윤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4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임수를 얻었느냐 얻지 않았느냐의 문제, 얻었느냐 얻지 않았느냐의 핵심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경금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놓고 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자의 전체적인 틀, 짜임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지에 있는 사화는 본체는 원래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씁니다. 그래서 얘는 양화라고 이렇게 보게 되고요. 양금이 양화를 받습니다. 양대 양이 되는데, 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금을 극하는 것, 극아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극하는 것이 극아자이고요. 극아자는 달리 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정관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편관이라고 하는 개념, 편관은 다시 칠살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 또는 음대 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는 것을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 양이 되거나 음대 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편관 또는 칠살이라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양대 양의 관계 편관격이 될 것이고요. 또는 칠살격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 4월은 아무리 경금이 장생이라 하더라도 뭐가 문제다? 화가 너무 왕해서 살중신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요. 화가 칠살, 화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소용시킨다. 금을 완전히 녹여서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소용이라고 하는 것은 녹일소, 녹일용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적당히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완전히 녹여서 흔적도 없게 만들어 버리면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 왕화를 갖다가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이 뜨거워진 경금을 갖다가 도세 또는 세진할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국사가 조금 독특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지에서 인목을 봤습니다.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편제에 해당이 되지만, 뜨거운 여름에 물이 없으면 목은 목분비해가 되죠.
분비회라고 해서 화가 왕한데 물이 없는 나무는 불에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간다. 즉 다시 뭐라면 목이 화를 생해서 화가 더 왕해진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월간에 있는 을목마저도 물이 없으면 뭐 을목이 아무리 쓴목이라 하더라도 뜨거운 화 앞에서 금방 말라서 고초인등도 될 수 있다. 고초인등이라고 하는 것은 젖은 풀을 갖다가 말려서 불태워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이 고초인등 격은 아니고요. 이렇게 을목이 이렇게 수가 없게 되면 고초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마른 풀과 같다라는 개념으로서 쓴 것입니다. 반드시 임수를 얻어야 되는데 여기 임수를 떡하니 얻어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임수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로 뿌리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임수의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중경금은 불 속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투출되지 않으면은 임수를 생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일간경금이 임수를 생하지 않아. 일간은 심판과 같기 때문에 일간은 가만히 있는 것이지 일간이 임수를 생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이 임수는 비경겁제인 금이 다시 있거나 아니면 지지로 해자수의 뿌리, 진토, 축토라도 있어서 임수의 뿌리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오늘은 일지에서 이렇게 신금을 봐서 경신일주가 됐습니다. 이것도 경신일주 여러분들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매우 안 좋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딴 거 보지도 않고 일단 일주만 놓고 간여지동 부부해로 하기 힘들다, 나눠해로 한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잘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화왕절에 수를 얻었는데 경금도 화왕절에 약하죠. 임수도 약한데 이 글자 하나를 떡하니 얻음으로 인해서 경금은 뿌리를 얻었죠. 임수도 뿌리를 얻었습니다. 사실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도 인사신 삼형에 이렇게 꽂혀버리면 이거 사주 진짜 난감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인사신 삼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신 합획져 있기 때문에 인사신 삼형을 굳이 논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사주가 좀 볼 게 많은 것이 뭐냐면 사신합수가 되죠. 사신합수.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물이 돼야 되는 것인데 경금이 이렇게 장생과 녹을 얻게 되면 이거는 그냥 지지로 금국을 이루었다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사신합 금으로 이렇게 봐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다. 이걸 갖다가 무슨 지형이지, 뭐 시세지형이네, 무슨 이런 좀 뭐라 그럴까, 뭐 그것이 전혀 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것에 자꾸 인사신 사명에 뭐가 형하네 이런 것에 꽂히게 되면 사주 전반의 틀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아침밤과 돛 없이 바다를 표류하는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 오늘 같은 경우는 간여지동이 아니라 간여지동이 돼서 좋은 것이고요. 사신합이 됨으로 인해서 인사신 사명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일간이 왕해져 있기 때문에 능히 뭐 화를 감당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일간이 왕해지면 굳이 임수로서 화를 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간 자체가 왕한데 다시 토로서 금을 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능히 뭘 얻을 수 있다? 정화를 얻어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이렇게 화를 써야 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가 뭐다? 오히려 아까 말했던 사월의 경금 임수가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사신합 금이 돼서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은 굳이 임수보다는 차라리 화를 얻어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제가 오늘 이 명식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간여지동하면 되게 안 좋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간여지동이 되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오히려 처덕 남편덕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인사신 사명 겁먹지 마십시오. 이런 거는 인사신 사명 그냥 사신 합으로 인해서 형을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화를 얻는 것이,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화를 얻는 것은 병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정화를 얻어서 경금을 단련해야 된다. 경금은 정화를 얻어서 단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임목까지 얻었기 때문에 정화를 생조해 줄 수도 있고요. 화왕절이기 때문에 정화 자체도 만약에 얻는다라고 하면 힘을 얻은 정화이기 때문에 사주국세, 이렇게 되면 나름대로 깔끔한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물론 사신합
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금이 세력이 있다라고 보지만, 물론 이것도 금이 세력이 있습니다만은 수간점도 첨부됨으로 인해서 이건 오히려 수가 더 세력을 얻는 것으로 신자 반합도 되죠. 사신합하게 되면 이게 금으로 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수로 화하는 것이 좀 더 세력을 얻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금 자체는 이렇게 장생월에 신금까지 얻으면 약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정화였다라고 하면 좀 좋았을 것인데 정화가 아니고 병화였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차라리 임수로서 병화를 제하는 쪽이 더 나을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화음으로서 병화가 득세하게 되면 이거는 좀 경금 입장에서는 칠살이 왕이 지으면 좀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병자실은 그러한 좀 위험 부담이 있고요. 정축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건 정화를 용신으로 쓰게 됩니다. 화가 치열해진다 그러면 능이 임수로서 화를 절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축토까지 얻었기 때문에 사신합에 그 다음에 축토까지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경금 자체가 튼튼하다. 재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성의 용도도 크게 있다. 뭐 하나 빠질 것이 없습니다. 정화도 목을 얻었죠. 물론 이 을목은 크게 용도는 없다 하더라도 뭐 화가 왕해지게 되면 임수 있죠. 이 경금 자체가 약하지 않죠. 이런 국세는 좀 전체로 좀 만나보기 좀 어려운 사주 국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정축시 전반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고요. 이거 무인시가 되면 이거는 물론 사신합으로 인해서 인신충이 넘어간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거 중요한 건 이거 언제고 사해충이 됐을 때는 요거는 인신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인사신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도 인사신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신합으로 인해서 역시나 인사신 는 면한다라고 보지만, 예를 들어서 해수 봤을 때 사해충이 만약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인사신으로 보지 않고 이거는 인신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인사신은 조금 보기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 볼 때 인사신 인을 겁먹는데, 인사신 사명이 그렇게까지 사주에 제가 봤을 때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여태 무토 투출된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4월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무토도 왕하기 때문에 이 무토를 갖다가 통제를 하지 않으면 금을 갖다가 매금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수가 무토를 예를 들어서 윤토에서 금을 생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사신에 예를 들어서 뿌리를 둔다라고 하면 굳이 무토를 쓸 필요는 없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정축시하고 무인시하고 시 차이는 한 시간 차이, 2시간 차이 된다 하더라도 이 무인시는 저는 절대적으로 하지 않는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경진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경금이 투출됐습니다. 이 경금은 이제 얘를 생할 수 있는 거죠. 일간이 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진토까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수로서 화를 갖다가 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 사신합 이렇게 되니까 이건 금이 왕한 것이고, 오히려 정화를 봤으면 좀 좋았을 것인데 사중경 병화, 인중병화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는 경금이 단련을 받아서 기물을 만들어서 귀를 얻어야 되는데, 화가 좀 부족한 그러한 특히 정화가 부족한 그런 국세가 되겠고요. 이모시 같은 경우 임수가 다시 투출되어 있는데 이 오화로서 경금을 단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수가 이렇게 천간으로 투출되어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수가 화를 갖다가 자꾸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게 됩니다. 갑진시, 을료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건 더더욱 금이 왕해지는 그러한 국세가 되겠죠. 반드시 정화를 봐서 왕금을 갖다가 단련해야지 용도가 있고요. 을료시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병수지는 병화가 투출된 거 좋지 못하고요. 정축시하고 정해시하고의 차이는, 정축은 축토가 금을 생하지만은 요거 정해시는 수가 다시 득세를 한다라고 하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병자시와 마찬가지로 이건 수가 너무 왕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다. 이거 따지고 보면 4월에 인목이 있어서 화가 왕할 것 같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수도 세력이 있는데, 만약에 이 사주가 금순으로 갔다라고 하면 오히려 화는 너무 약해지게 되고, 뭐가 왕해진다? 수의 세력이 너무 왕해져서 오히려 균형을 이루기가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사주를 볼 때 항상 원국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원국만 봐서는 안 되고, 항상 이 사주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살펴서 대운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꼭
봐야 되고요. 어떤 분들 대운 필요 없다, 대운 볼 필요 없다, 뭐 세운만 보면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뿔 대운 안 보고 어떻게 사주 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운 사주 원국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대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고 대운을 살피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